예, 안녕하세요. 제이크 차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부동산도 주식처럼 차트를 보고 이제 투자할 수 있게 방법을 고안을 해서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이제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정책이 크게 나온 게 이제 도심 지역 역세권을 복합 개발한다.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키워드고요. 도심에 이제 서울 이제 도심 가장 핵심 지역들의 역세권, 특히 역세권 시프트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중심지에 이제 고밀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모아타운을 형성한다든지 신통지라고 해서 막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소규모 재건축부터 해가지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여러 가지 이제 재개발 재건축들을 굉장히 잘 해주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도심 지역 내에 우리가 공급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과 동시에 사실 서울에도 굉장히 개발이 잘 안 되고 좀 지저분한 곳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굉장히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도시답게 이제 변모할 수 있는 기회가 서울이 더 서울답게 이제 변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큰 이제 키워드고요. 실제로 또 그거 외에도 뭐 세금 완화라든지 뭐 대출 이제 규제가 강했었는데 대출 규제를 실제로 최근에도 좀 많이 풀었죠. 그래서 대출 규제도 풀고 있고 세금도 조금씩 완화하고 있고 뭐 엄청 빠르고 혁신적으로 이제 바꾸진 않지만 조금씩 이제 풀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완화 정책이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예,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 경우이고 그랬을 때 내가 부동산 투자를 좀 하고 싶다. 지금 아무래도 시장 가격도 많이 내려왔고 하니까 이제 관심이 많이 가지실 텐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일단은 원하는 지역을 선정을 하시고 그 지역에 가시면 분명히 이제 분양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분양권은 지금 당장 입주하진 않지만 앞으로 한 2, 3년 뒤에 새로 입주하는 단지들인데 실제로 분양권들도 전국적으로 프리미엄이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조정이 많이 됐어요. 뭐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 아파트 그냥 할 것 없이 다 이제 많이 조정이 된 상태니까 그 중에서 저는 1주택자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거는 분양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양권은 사실 뭐 중도금 대출을 끼고 해서 실제로 투자금도 적게 들 수 있고 나중에 지금 당장 입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취등록세가 부담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1주택자한테 추천을 드리고 사실 나중에 입주를 한다고 할 때 예를 들면 2, 3년 뒤 시점에 시장이 다시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시장이 좋아지면 매도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시장이 안 좋고 좀 더 길어질 것 같다 하면은 사실 뭐 전세를 놓고 아니면 임대차 뭐 월세를 놓고 좀 가져가도 리스크가 크게 없는 게 사실 신축이잖아요. 분양권이 이제 아파트가 되면 신축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1주택자들이 부담 없이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주택자 분들은 이미 분양권이 다 있으실 겁니다. 있으실 거고 주택도 많이 있으시니까 세금 부분이 가장 커요. 사실 세금이 가장 부담이 많이 되실 텐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즘에 다주택자 분들한테 추천하는 투자처는 사실 민간임대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이 민간임대 아파트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굉장히 당연히 수도권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을 다 필터링을 해야 되고 그 입지 좋은 곳에서 분양가가 확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분양가가 딱 정해져 있어야지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보는데 최근에 나온 이제 민간임대 아파트들 보면은 분양가가 확정이 안 되는 데들이 많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보통 민간임대 아파트들은 입주하고 8년 뒤에 분양 전환을 해서 그냥 일반 아파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였다가 전환을 하는 거죠. 전환을 해서 실제 그냥 일반 아파트랑 똑같이 되는 건데 지금으로부터 예를 들면 8년 뒤에 전환된다고 했을 때 그 8년 뒤 가격이 뭐 8억이다, 9억이다 이런 식으로 확정이 된 데가 있어요. 근데 이거랑 다르게 확정이 안 되고 그냥 그때 8년 뒤, 9년 뒤에 가서 그때 시세 대비, 그 주변 시세 대비 뭐 한 90% 해주겠다, 뭐 80%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단지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내가 가져가는 시세 차익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10년 뒤에 지금 이 가격보다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이 되면 좀 인플레이션이고 자본이 우상향한다 생각이 되면은 그 민간임대 아파트를 투자를 하면 실제로 8년 뒤, 뭐 10년 뒤 그 전에 당연히 지금 뭐 1, 2년 뒤에 매도도 할 수 있어요. 사실 매도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길게 가져갔을 때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임대 아파트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취득을 다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를 내가 취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안 된다. 뭐 취등록세도 안 내고 보유세가 없죠. 재산세, 종부세 이런 거에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의 가장 아킬레스건은 세금인데 지금 세금이 많아서 이제 다들 던지고 좀 힘들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벗어나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민간임대 아파트고 실제로 요게 테마가 불어서 많이 올랐다가 지금 다시 그대로 다 빠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좋은 투자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는 제가 매매지수와 전세지수를 이 차트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지수와 전세지수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제 뽑아온 차트고요. 매매, 전세 둘 다 이제 살짝 꺾이면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86년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이제 데이터를 가져온 거고요. 파란색이 KB 부동산에 있는 KB 시세, 그러니까 매매지수입니다. 파란색이 매매지수, 아파트 매매지수, 서울에 있는 아파트고요. 이제 빨간색으로 나온 게 서울 아파트 전세 지수입니다. 그래서 매매 지수와 전세 지수가 오를 때도 있고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사이클이 가는데 지금은 당연히 이제 조정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대세 하락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수십 년의 데이터를 봤을 때 대세 하락의 시작은 대세 하락의 조건, 일단 가장 큰 조건은 이 매매 지수가 전세 지수보다 엄청 많이 올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갭이 전세보다 매매가 훨씬 비쌀 때, 전세 지수보다 매매 지수가 훨씬 차이가 많이 나면서 이제 위로 솟아있을 때 보시면 뭐 90년도에서도 전세보다 매매 지수가 엄청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 이후로 실제로 제가 말하는 대세 하락이라는 거는 장기간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든다는 뜻입니다. 그 시기는 이때 90년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전세가 이제 항상 강할 때, 전세 지수가 매매 지수보다 강할 때는 이렇게 매매 지수도 크게 뭐 조정은 있었어요. 요즘 같은 시기처럼 조정은 있었지만 다시 조정 후에 다시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는 사실 과거로 봤을 때 2002년, 2003년, 2003, 4년 이때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매매랑 전세 지수가 사실 비슷하게 올랐고 둘 다 강하게 올랐고 그 전에 2000년대에 그러다가 전세가 꺾이고 매매가 꺾였어요. 조정이 됐어요. 하지만 그 조정이 길진 않았고 다시 둘 다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 조정은 됐고 다시 상승을 했고 그럼 언제 매매가 이제 매매 지수가 대세 하락에 접어들었느냐 하면은 지금 보시면 2007년, 2008년, 2009년 이때 보시면 물론 서브프라임 위기도 터졌지만 실제로 그 터지기 전에도 이 매매 지수가 전세 지수보다 훨씬 크게 큰 폭으로 상승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매매가 전세보다 많이 상승했을 때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대세 하락, 그러니까 한 뭐 5년 정도, 3년에서 5년 이상 하락하는 걸 이제 대세 하락이라고 하는데 대세 하락에 접어들었고 다시 전세가 올라오면서 매매도 이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은 사실 매매 지수랑 전세 지수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고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세 지수를 이른바 이제 속일 수 없는 지표, 약간 보조 지표 아니면 실수요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전세는 우리가 전세 대출을 해서 전세를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대출 금리랑도 연동이 돼 있고 두 번째로 실제로 공급, 이런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도 실제로 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우리 매매는 한 사람이 막 10채, 100채도 할 수 있지만 전세는 한 사람이 뭐 여러 군데 들어갈 필요가 없죠. 들어갈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 전세는 속일 수 없는 지표인데 이 전세가 올라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고 이제 공급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지금 현재는 매매랑 전세가 뭐 같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과거의 대세 하락기 진입 부분만큼 이 갭이 벌어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실제로 우리가 3년 뒤 서울 수도권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제 공급을 보더라도 굉장히 줄어드는 추세에 있거든요. 금리 인상이 지금 가파르게 되고 있지만 금리 인상의 속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되고 있고 이게 금리 인상이 영원할 수 없고 한 2, 3년 뒤면 또 다시 멈출 거고 당연히 금리 인하도 하겠죠. 그 다음에 공급도 줄어든 추세가 오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막 몇 개월 뒤, 뭐 1년 뒤를 예측하기 힘들지만 2, 3년 뒤를 봤을 때는 과거 2002년, 2003년, 2004년처럼 조정장을 거칠 겁니다. 한 1년 정도는 거치다가 다시 상승한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